부자 농부를 찾아온 충청북도 충주의 한 시골 마을. 조용한 이곳에 있다는 특별한 주인공은 산에 이리 번쩍 저리 번쩍 돌아다니는 사람 말하는 것 같은데요. 산을 막 다 누비고 다니시는데 그 도사 같기도 하고. 산을 누비는 도사? 부자 농부가 산을 누비는 도사라니. 마을 주민들의 알쏭달쏭한 목격담을 듣고 산으로 향했는데 길도 없는 깊은 산속에 보이는 것은 겨울이라 바싹 마른 나무들과 나뭇잎들뿐. 에고 험한 산세에 걷기조차 힘든 상황. 모래에서 바늘 찾기보다 어려워. 걷다 넘어지길 수도 없이 반복하다 포기하고 하산할까 고민하던 그때 산을 누비는 사람을 발견.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살펴보니 주민들의 목격담처럼 도사님 분위기 물씬 풍기는데 반가운 마음에 다가가는 제작진. 안녕하세요. 잠깐만. 이렇게 막으면은 이 땅 속에 있는 보물이 다 죽을지 모르니까 조심하라고. 아 여기요? 네. 이 땅속에 보물이 있다고요? 네. 땅속에 보물이 있다? 그럼 이번 주인공은 보물 캐는 사람? 보물을 캔다기에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한 제작진. 그런데 그가 캐는 것은 전부 흔히 널린 돌들뿐. 설마 이 돌들이 보물은 아닐 터? 이렇게 산에 오면 운동도 되고 고수입을 낼 수 있는 약초가 있는 거예요. 땅속에 보물인 약초를 캐는 부자농부 최영수 씨를 만나보자. 그가 계절 가리지 않고 누빈다는 산기슭. 제대로 된 보물을 보여주겠다며 더 깊은 곳으로 향하는데 나무와 풀뿌린 이곳에 대체 어떤 보물을 찾는다는 건지. 그런데 뭔가를 발견한 듯 한 곳으로 향하는 최영수 씨. 드디어 보물을 발견한 것일까? 주변의 산새와 나무들을 매의 눈으로 살펴보는데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희소성 있는 작물을 선택하라. 한 곳을 응시하더니 이리저리 주변을 살펴보며 탐색하게 이르는 최영수 씨.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한 제작진은 그에게 다가가는데 지게까지 내려놓으며 작업을 준비하는 모습. 날씨가 춥다 보니까 얼어서 되게 힘들 것 같아. 너무 많아요. 땅을 파기 시작하는데 뭐가 있는 거예요? 보물 찾는 거예요. 보물 찾는데 땅이 너무 많이 얼으니까 지금 힘드네. 이렇게 겨울에 캐면은 참 맛도 좋고 영양가도 많고 그래서 힘들더라도 좀 겨울에 캐는 거죠. 영하 10도가 넘는 추운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입고 있던 외투를 벗고 할 만큼 쉽지 않은 작업이라고. 땅이 이렇게 얼으니까 땅 파기가 굉장히 힘들잖아. 세상에, 흙에 하얀 얼음이 생길 만큼 얼어서 땅을 파는 작업도 쉽지 않은 상황. 하지만 보물을 찾아 땅을 파기 시작하는데 어찌나 열심히 팠는지 이마에 땀이 맺힐 정도. 바로 그때 자, 이제 땅 속에 내가 찾던 거, 내가 캐려고 하지 않은 게 여기 땅 속에 이렇게 숨겨져 있잖아요. 일로 쭉 이렇게. 여기 바로 알치기야, 알치. 우리가 찾던 보물의 정체가 칙! 이게 땅 속의 보물이라고 내가 찾는 거야. 이렇게 힘들어도 이런 걸 찾아서 이렇게 캐잖아요. 나무 뿌리 같죠? 예. 이게 그래도 진짜 좋은 약초라고 이게. 여름에는 영양분이 싸게 있지만 겨울에는 뿌리에 저장되기 때문에 땅속의 보물이라고도 불린다는 겨울칡. 질게 찬 뿌리의 껍질을 벗기고 맛을 보는 최영수 씨. 과연 그 맛은 어떨까? 달라. 땅을 파고 이러면 갈증 나잖아. 그럴 적에 갈증 날 때도 최고 좋은 게 이거예요. 갈증이 가시자마자 다시 땅을 파는데
이제 시작이니까 아주 뭐 한참 더 파야 되겠죠? 한 2시간 이상은. 2시간 이상을 더 파야 한다? 꽁꽁 땅을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파는데 2시간 이상을 꼬박 작업하던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칡. 여러 갈래로 뻗은 모습이 언뜻 보아도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는데 땅속에 파묻힌 부분이 어찌나 큰지 한 번에 계속 꺼내기도 힘든 상황. 이게 이제 나온 거예요. 일부. 이렇게 큰 뿌리가 일부라고? 이게 치기 하나의 뿌리의 줄기 하나의 일부분이에요. 완전 더 캐보면 엄청 많이 나오겠죠. 아주 귀한 치기예요, 이게. 다른 데는 이 까만 흙치기 나오는 데가 별로 없다고. 그냥 칠기 아니라 까만 흙치? 일반 사람들 보편적으로 몰라요. 구경을 해보질 못했기 때문에. 아주 그래서 귀한 치기죠. 일반 칠근 누구나 찾을 수 있지만 흙칠근 약초꾼들조차 발견하기 어렵다고. 일반 치가 보편적으로 보면은 단맛이 우선 나와요. 쓴맛이 나중에 나온다. 근데 이거는 쓴맛이 이제 먼저 나오고 단맛은 나중에 나오는 거죠. 반대예요, 이거. 바위 틈 땅속에 오래 묵은 만큼 검다는 흙칠근 일반 칡과 가격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일반 칡보다 가격이 배 이상 보면 돼요. 일반 칡은 뭐 지금 시중에는 2,000원에서 2,500원 막 이렇게 거래되거든. 그러면 이건 키로당 5,000원 이렇게 보시면 되죠. 100kg 가까이 캐죠. 한 50만 원 되겠죠. 하루에? 예. 하루에 캐는 흙책만 50만 원 어치? 값비싼 만큼 보기 힘든 겨울산의 보물 흙칙 채취 작업. 땅을 뚫을 기세로 파던 작업도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드디어 흙칙 조각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낸 끝에 마지막 조각도 꺼내는데 아, 이제 여기서 다 나온 거예요? 이제 다 얼추 나온 것 같아요. 다 나와요. 바로 이것이 30년 이상 묵은 영롱한 흙칠개 잔태. 그런데 흙칠을 다 캐자마자 산에 막걸리를 놓고는 그 옆에 가지런히 귤까지 내려놓는 최영수 씨. 대체 왜 이러는 걸까? 아유, 고맙습니다. 좋은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산에 감사 인사까지 하는 흙칠을 캤던 자리 주변에 막걸리를 뿌려주는데 뭐 하는 걸까? 나만의 예의를 갖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산에 대한 고마움을 알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막걸리라도 한 잔 부지런 게 내 마음이 편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주는 거죠. 그가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산이지만 그 산에 감사할 줄 아는 최영수 씨다. 고생고생해서 채취한 귀한 흙칙 조각들을 지게에 하나 둘 얹는데 요즘 같은 첨단 시대에 웬 지게? 옛날 어르신들이 나무할때 지게 지고 댕겼잖아. 응. 그게 편하니까 그걸로 전할랐다. 그래 이거 운반하려니까 그래도 편하니까 지게를 지고 댕기는 거야. 칠글 지게에 단단히 고정을 한 뒤 조심조심 산을 내려가는 최영수 씨. 흙칠글 찾아 땅을 파고 채취하는 것도 일이지만 가지고 내려가는 작업은 생명의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한다고. 이렇게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산을 찾는 데에는 사연이 있다. 서울서 이제 그 석재 사업을 했어요. 건설업을 하다가 이제 그 아는 지인 때문에 여기 고향에 와서 사업을 하게 됐는데 빚 한 6억 졌었어요. 어디 가서 진짜 속된 말로 자살해 갖고 저거 하려고 그러다가 차마 애들 자식이 있잖아요. 자식들 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참고 진짜 참 3번 참으면 살인도 면하듯이
참다 보니까 이제 오늘날 이제 이렇게까지 산을 찾게 되더라고요. 사업 실패로 6억의 빚을 지게 되자 그에게 남은 건 사람에 대한 원망이었다. 하지만 산에서 희망을 찾았다는데 모든 일을 손에 잡히지도 않고 뭐 저거 하다 보니까 산을 찾은 거죠. 산을 찾다 보니까로 진짜 귀한 약초를 하나 발견해서 그걸 먹어보니까 정말 좋더라고. 약초도 많이 이제 배우게 되고 그걸 이제 또 채취해서 판매도 해보고 돈이 되더라고 또. 그래서 이제 산을 찾게 된 거죠. 산을 찾다 보니까 진짜 오늘날에 이렇게 약초꾼이 된 것 같아요. 복잡했던 머리를 식히러 산에 올랐던 것이 40이 넘어 약초꾼이 된 계기가 됐다는 최영수 씨. 그는 매일 산을 찾았고 산은 그가 노력한 만큼 내어주었다. 오늘도 변함없이 산을 찾아 귀한 흑칠글 만날 수 있었던 최영수 씨. 산에서 채취한 귀한 흑칠글 한아름 찌고 산을 내려왔는데 네, 이제 집 다 왔어. 이 집이에요? 네. 우리 내가 사는 집. 약초꾼이라고 해서 나무로 지은 집에서 살 것 같았는데 그가 사는 곳은 으리으리한 3층 집. 거의 뭐 내 손길 안 닿는 데가 없어요. 다 손길 다 갖고선 진짜 피땀으로 이렇게 읽어낸 거지. 이건 얼마 안 되고 이거 보시다시피 옛날에 이제 요렇게 여기 이렇게 살았었어요. 아 여기 집이셨어요? 예, 여기 살다가 작년에 이제 재작년에 이렇게 지은 거죠. 이곳이 최영수 씨가 처음 산에 들어와서 살던 집. 그래서 추억이 많은데 여기가. 이때가 언제셨어요? 이거 생활한 지가 한 6년 전에. 집이라고 하기엔 다소 초라한 모습. 이런 집에서 대체 어떻게 살았을까? 게다가 요즘 같은 한겨울에 필요한 난방 시설 하나 없어 보이는데 난방이 어디 있어? 아무것도 없지. 그냥 겨울에도 이렇게 춥게 지는 거지.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코가 빨갛게 다 얼어요. 추워서. 코가 빨갛게 얼 정도로 힘들게 지냈던 곳이지만 많은 추억이 담겨 있고 그 시절을 기억하기 위해 없애지 않았다고. 그렇다면 지금 그가 살고 있는 집은 어떤 모습일까? 소박하면서도 따뜻한 최영수 씨의 러브하우스. 이 집은 6억이라는 빚을 10년 만에 청산하자마자 가장 먼저 짓기 시작했다. 조명부터 창문 인테리어까지 그의 손을 거치지 않은 곳이 없는데 그가 이렇게까지 손수 지은 것은 다 이유가 있었다고. 한잔합시다. 추운 데서 고생도 하셨고. 바로 사랑하는 아내 백승미 씨 때문. 처음에는 산에 들어가서 산다는 걸 반대를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시리고 물을 떠다 놓으면은 윗목에 이제 정말로 물이 살얼음이 올 정도로다가 그렇게도 견뎌봤는데 어느 날인가는 정말 추워가지고 못 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살아야 되나. 사업이 실패하고 힘들어하는 남편을 다독이며 더 열심히 살자 다짐했다는 아내 백승미 씨. 힘이 닿는 데까지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몸으로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때 그 생활을 안 느꼈으면은 이나마 누리지를 못할 것이다라는 게 자꾸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고생 많이 하고 저거 했는데 그래도 지금 와서 그 저거 했던 거를 다 잊고 이렇게 같이 웃으면서 생활해 나가고 저거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뿌듯한 거죠. 진짜 행복이 따로 없는 거 이게 행복이지. 이제는 이렇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 부부. 얼었던 몸을 녹이고 난 후 부자농부 약초꾼 최영수 씨의 일과가 다시 시작되었는데
아침부터 힘들게 캐온 흑채를 어디로 옮기나 했더니 창고 안쪽에 내려놓는 최영수 씨. 그런데 한두 개가 아니다. 아 이제 많다. 아유 어마어마한 흑채 더미들. 이거 한 500kg 넘을걸. 키로에 5,000원씩만 하면은 얼마 금방 나오잖아. 돈을 쌓아놓으셨네요. 배불러잖아. 그래 돈을 사는 게. 어? 갈 때는 뭐 불안해서 아유 안 갔으면 하지만은 또 갔다 오면은 또 무사히 갔다 오고 계속 이렇게 쌓이니까 뿌듯하지요. 이 흑채는 최영수 씨가 산을 다니며 열심히 노력한 결과물이 아닐까. 그렇게 부부의 하루가 끝나고 다음 날 아침. 아침 일찍부터 깨끗이 씻은 흑채를 차에 싣는 부자 농부. 그러더니 아내와 함께 집을 나서는데 이른 아침부터 부부는 대체 어디를 가는 걸까? 차로 10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약초 판매장? 부부가 함께 들어가더니 자연스럽게 각자 할 일을 찾아 움직이는 최영수 씨와 백승미 씨 부부. 이곳은 대체 어디일까? 여기는 이제 제가 일하는 곳, 이제 즙을 짜고 내가 생활하는 곳 나주로. 최영수 씨는 가게에 도착하자마자 씻은 칡을 가져오더니 기계에 넣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굵은 흑칡으로 무슨 작업을 하는 걸까? 분쇄하는 거죠. 분쇄해갖고 저 이제 칡즙을 내려야 돼. 이래갖고. 칡즙을 내리기 위한 첫 번째 작업, 칡분쇄. 굵은 흑칡을 기계에 넣어 분쇄를 하면 이렇게 포실포실한 실뭉치 모양의 입자로 갈려서 나오는데 이렇게 자잘하게 갈려야만 다음 작업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면포를 가득 채운 간 흑칡. 언뜻 보기에도 무게가 상당해 보이는데 칡을 부려내는 기계에 넣는 것조차 쉽지 않은 모양이다. 산에 안 가고 이렇게 한 번씩 와서 해주면 얼마나 좋아. 맨날 산에만 가지 말고. 알아서 가끔 가다 와서 해줄게. 저렇게 큰 거를 내가 어떻게 들으라고. 잘 안 오시나 봐요? 잘 안 오세요? 내가 할 일이 너무 많거든. 그러니까 맨날 혼나 이렇게. 최영수 씨가 무거운 흑칡을 옮겨줘야 백승미 씨는 물을 가득 넣어 칡을 우려낼 준비를 마칠 수 있다. 그런데 남편이 도와주지 않고 산에 가버리면 그냥 혼자 하기가 여간 버거운 게 아니라고. 고마우면서도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게 된다는 아내 백승미 씨다. 그래서 이제 4시간 세팅해놓고 그게 이제 4시간 후에는 이제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갈 거예요. 이렇게 부부가 정성껏 내리기까지 하는 흑칡은 일반 칡에 비해 사포닌이 많이 들어있어 약칡이라고도 한다는데 흑칡을 생으로도 팔기도 하지만 직접 갈고 우려내서 이렇게 즙까지 내서 판매를 하게 된 이유가 있다고 한다. 칡만 팔 수가 없잖아요. 또 칡만 또 대량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그것도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판매를 못했고 그래서 아 이거를 그냥 가공을 해서 파는 게 그래도 손님들도 와서 사가고 할 수 있는 조건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공을 하게 된 거예요. 흑칡을 생으로 판매할 뿐 아니라 즙으로 가공 판매하면 부가 수익이 높다는 것. 그렇다면 칡즙을 어떻게 팔고 있을까? 보통은 이제 드셔본 사람이 계속 이제 뭐 소개 해가지고 저희가 인터넷에 딱히 판매는 안 해요. 인터넷에는 안 하고 이제 드셔보신 분들이 입소문으로다가 이제 많이 하는 거죠. 작년 6월부터 보낸 게 있고 이제 요거는 1월 달 새로 시작하는 부분이고. 입소문만으로 판매하는데도 엄청난 주문량. 과연 한 달 매출은 얼마일까? 한 달 매출은 뭐 평균 뭐 한 4, 500 정도?
그럼 매출이 그러면 한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뭐 이건 한 1억 조금 넘을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비밀이에요, 비밀. 생흑칠구로 인한 연매출 약 3천만 원, 그리고 즙으로 인한 연매출 약 6천만 원으로 연간 1억에 달하는 매출을 확보. 흑칙즙 내리고 포장하는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최영수 씨가 향하는 곳이 있었는데 여기는 어우 다 술이에요? 약이죠, 약. 다 약이에요, 이게. 가게 바로 옆에 있는 공간. 이 공간에는 그가 직접 담근 수많은 약초병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칡뿐만 아니라 산에서 채취한 자연산 도라지를 담근 것도 한두 병이 아니었는데 아유, 맨날 쳐다봐도 안 지겨워? 아이 사람 나는 고생을 얼마나 한 건데 쳐다. 고생을 해도 난 맨날 보고 있으면 지겹구만. 이렇게는 사람은 이게 하나하나 피땀 흘려갖고선 저거 한 건데 보면 이래 봐만은 이게 어디서 캤다, 어디서 절벽 어디서 캤다, 이게 다 눈으로 보이는데. 아유, 난 도라지 돛자만 봐도 지겨워. 도라지의 돛자만 봐도 지겹다는 아내와는 다르게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고 애틋하다는 최영수 씨. 경국산을 다 눕히고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채취를 해서 소장하고 있고 판매도 이제 그 약으로 판매도 하고. 칡, 도라지, 하소와 같은 귀한 자연산 약초들뿐만 아니라 차가버섯, 말굽버섯 등 약초로 쓰이는 버섯과 남자들에게 좋다는 노봉을 담근 약병, 그리고 자연산 흑도라지까지 없는 게 없다는데 이제 이런 거 쉽게 말해서 이런 거 50만 원씩 한 병에 50만 원씩 따진다라면 그럼 여기 몇 개가 있어요 안에? 여기 한 300병 넘을 거예요. 50만 원씩 300병이면 최소 1억 5천만 원. 아마 이거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내 키만 해라 그러잖아. 그러죠? 세상에 이게 뭘까? 진짜 우여곡절 끝에 캐갖고선 이렇게 소장하고 있는데 전국에 단 하나밖에 없는 거야. 하나. 이게 100년 묵은 진짜 도라지예요. 100년 묵은 도라지라고? 사람 키보다 큰 2m짜리 100년 묵은 도라지. 수많은 약초들 중에서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약초라고? 그 사포닉도 그 인삼보다도 더 좋고 진짜 산삼보다 더 좋을지도 몰라요. 이게 100년 묵은 저거가. 100년생 도라지는 산삼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몸에 좋은 성분을 다량으로 함유해 감기, 천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제가 제일 처음에 이걸 그 캐왔을 적에 5천 준다는 거 제가 사실 안 팔았어요. 5천만 원. 5천만 원? 나의 보물 찾는. 내가 이렇게 저금해놓고 살잖아. 그가 피땀을 흘리며 모은 전리품이기에 그에게는 소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 하지만 나 좀 그렇게 좀 쳐다봐봐. 날 좀 요거 쳐다보듯이 쳐다봐봐. 밤에 쳐다보잖아. 아이. 부부의 사랑 싸움이 끝날 무렵 어서 오세요. 어이 고생 많지? 야, 복 많이 받으시. 그래 정말 집사람 오빠. 안녕하세요. 예. 집이 가까워 종종 들린다는 손의 처남 백승유 씨. 최영수 씨는 아내만큼이나 그를 살뜰히 챙긴다. 이거나 하나 갖다 드시면 맛이나 보면 되죠. 잠 못 자고 그 어마어마한 산길 그 돌뿌리 그거 다 찾아다니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이걸 한 뿌리 키려고 이 잔뿌리까지 다 살려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실뿌리조차 다 살려갖고 나오니 대단하다고 봐요. 대단하다고. 여름이면 여름대로, 겨울이면 겨울대로. 밥만 먹으면 사내가 사는 게 일이니까. 삶을 허투루 보내지 않는 부부.
부자농부 성공 비법 두 번째. 남들이 10걸음 가면 나는 30걸음 가라. 그날 오후 또다시 산을 오르는 최영수 씨. 아내와 함께 집을 내리고 포장한 날이면 하루쯤 쉴 법도 한데 어김없이 산을 올랐다. 매일같이 이렇게 다니기 힘들지 않아요? 뭘 힘들면 어떻게 다녀. 힘이 더 들지만 직업이 이거니까 맨날 돌아다니자고. 아유, 나무 밑인가 보다. 나무 밑에. 대체 이 밑에 뭐가 있다는 건지 또다시 땅을 파기 시작하는 최영수 씨. 오, 저것은 아이고, 야, 신받네, 이제. 아이씨. 신받네라니. 신받다고? 이 섬이라고, 이게. 원래 산상 갔다 신받다라는데, 여긴 뭐, 내가 농사 지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신받다 소리를 안 하잖아. 이곳은 그가 삼해씨를 뿌린 곳, 즉 그가 농사짓는 삼밭이다. 또 보시면 이제 나이를 알겠지만 12년째 이제 이렇게 길러고 있거든요. 근데 12년 길러갖고 엄청 잘죠. 시중가로 이런 거 10만 원대 아마 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1년에 10,000원씩 잡거든요. 우리 농사 짓는 사람들이. 내가 여기 지금 면적이 한 3만 평? 3만 평 좀 더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천만 뿌리 되겠죠. 이 넓은 땅에 수천만 뿌리를 심어서 농사짓는 이유가 있을까? 1년 내내 이제 계속 하는 거예요. 주문 들어오면 캐서 보내주고 그래서 1년 내내 채취가 가능한 거죠. 최영수 씨가 10년도 더 전에 심었던 산양삼. 이제는 산양삼을 찾는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캐서 보내 부가 수익을 낼 수 있게 된 것인데 여태까지 노력했던 게 이제 보답이 오잖아요. 내가 그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지금 그만큼 보답을 받기 때문에 진짜 산에 와서 이렇게 앉아만 있어도 돈방석에 앉아 있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행복해잖아. 그가 노력하는 만큼 산이 내어준다고 믿고 또 알고 있었기에 이제는 행복한 미소를 짓게 된 게 아닐까. 그런데 산속에 웬 기계 소리? 이 산중에 대체 웬 포클레인이 있는 걸까? 포클레인이 산을 오르는 것도 모자라 죽은 나무까지 정리하는데 포클레인을 운전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최영수 씨. 사실 이 포클레인은 그가 집을 지을 때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구입한 것이라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 나무 좀 해가려고. 나무요? 네, 나무 좀 해서 춥잖아. 추우니까 좀 떼고 닭 삶는 데도 좀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나무 좀 해가려고. 근데 이제 이게 워낙 크니까 포크레인으로 하면 쉽잖아. 맙소사! 땔감으로 쓸 나무를 직접 가져오는 것도 모자라 포클레인으로 나무를 통째로 끌고 내려간다는 것인데 집터에 울려 퍼지는 이 소리는 나무를 끌어오는 포클레인 소리입니다. 그 소리를 들은 아내는 또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 아니 지금 아직 가만 안 있구나. 뭐 하느라고 그래 뭐. 아, 다 했어 이제. 다 했어? 다 했어. 산에서 내려오면 쉬면 좋을 것을 이렇게 쉼없이 움직인다고. 잠시를 가만 안 있어요. 뭘 해도 해야지. 그러니까는 아유 추운데 좀 할 거 없으면은 좀 불도 쬐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오늘도 뭐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기계 또 만진다고 뭐 하니까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매일같이 조금만 쉬라는 아내의 잔소리에 잠시 쉴 법도 한데 전혀 쉴 생각이 없어 보이는 부자농부.
아내의 잔소리에도 이렇게 나무를 가져와 장작을 패는 이유가 있었으니 장작 그 살래도 톤당 지금 시세로 아마 8만 원인가 얼마 갈 거예요. 1톤 해봐야 몇 개 되지도 않는다. 그래도 일을 하다 때면 다 그런 비용이 절감되잖아. 도끼질로 마련한 나무를 마당으로 가져오는데 불을 피우는 부자농부. 백숙, 약초 백숙. 그 흙직도 들어가고. 직접 채취한 약초들을 넣고 백숙을 하기 위해서였던 것. 오가피, 흑직, 느릅나무, 뽕나무 뿌리, 감초 등 갖은 약재를 넣고 약백숙을 만든다는데 약초들이 적당히 우러나면 준비한 닭도 넣기 시작하는데 닭을 많이도 준비했네. 누가 오나? 대추마늘 같은 재료도 필요 없이 이렇게 약초들과 함께 넣어 가마솥에서 20-30분 정도 한 소끔 푹 익혀주면 고소하면서도 향긋한 약초의 향과 영양분을 머금은 약백숙이 완성! 김치와 입맛 돋우는 밑반찬들에 약초가 뽀얗게 우러난 국물과 먹음직스러운 백숙까지 푸짐하게 차리고 누군가를 기다리는데 최영수 씨가 오매불만 기다렸던 사람들은 평소 형 동생하며 자주 왕래하는 동네 주민들. 마을에서 제일 꼭대기, 제일 끝집에 위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는 마을의 사랑방 같은 부자농부 최영수 씨의 집. 동네 주민들이 보기에도 최영수 씨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겨울에 뭐 농한기에 이래도 놀지 않고 참 뭐든지 이렇게 요런 거나 뭐 그 칡이나 뭐 모든 약초를 이래 해가지고 머리도 쓰고 살라고 진짜 노력을 많이 하는 동생이 제가 보기엔. 진짜 황소 같은 동생이. 황소요? 왜요? 뭐 성격이 고집이 세세? 고집보다도 그 자기가 하려고 마음 먹은 거는 끝까지 밀고 나가요. 진짜 너무 멋있는 동생이. 진짜 오늘같이 이렇게 행복하게 좀 지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고즈넉한 시골 마을에 따뜻한 그들의 마음이 있어 오늘도 행복하다. 다음 날 오늘도 어김없이 이른 아침부터 산을 오르는 역전의 부자농부 약초꾼 최영수 씨. 이제 그동안 내가 봤잖아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진짜 좀 나보다 어려운 사람 좀 도와가면서 서로 그렇게 사는 게 이제 내 바람인 것 같아요. 부자 농부란 열심히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욕심을 내기보다는 산이 내어준 만큼 노력해 부자 농부의 자리까지 올라선 최영수 씨. 언제나 꾸준히 노력하는 그의 의지 변함이 없을 것이다.